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마인드로 시장을 같이 고민하고 싶은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2020년에 5G랑 반도체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것인지 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2019년도에 반도체랑 그리고 5G, KMW라든가 다른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어떤 그 영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를 좀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KMW를 먼저 살펴볼게요. 근데 재밌는 기업이 이게 재밌었던 것이 2018년도까지는 굉장히 적자 기업이었는데 2019년도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1분기,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3분기 실적은 이제 기대보다는 약간 조금 낮게 나왔고 4분기는 그 기대가 이미 이제 떨어진 상태로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 12월 달 KMW가 적자를 무려 이 마이너스 210억이나 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540억밖에 안 났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0억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이게 그 12월 달에 사업 보고서가 언제 나오냐면은 2019년도 보통 4월 달 정도에 그 실적 발표를 하고 사업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4월 달이니까 이게 보통 한 10,000원대에서 14,000원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박스권을 뚫습니다. 박스권을 뚫었다가 이게 마이너스 210억이라는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계속 좀 오르죠. 그러더니 이제 계속 오르더니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면서 사실상 1분기 실적이 5월 달에 보통 나오니까 5월 달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주가가 10,000원에서 거의 이제 30,000원까지 3배 가까이 점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1,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줄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미리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 것이고 그 실적이 나오는 2분기, 1분기, 2분기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그 전에 다 선행해서 반영이 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그런 박스권을 뚫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미리 실적이 잘 나올지를 알고 계속 선 매수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이제 원익 IPS라는 제가 예전에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한 30% 정도 수익을 나온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 3분기 실적 그러니까 11월 6일 날에 3분기 실적이 무려 마이너스 88억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장 컨센은 약간 한 10억대 정도 그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시장의 예측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근데 그날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물론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안 나왔기 때문에 한 제 기억에는 한 5% 정도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마이너스 2.8%로 끝나면서 굉장히 그 양봉을 그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게 된다면은 계속 음봉을 그리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그릴 텐데 이 원익 IPS를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그리면서 좀 21선을 최대한 좀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주가가 딱 13,000원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 37,000원이니까 거의 이때 비교해서 한 20% 넘게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주가가 잘 지켜지고 있다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실적들이 그러니까 한 분기, 두 분기 후에 나올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선 반영이 돼서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KMW로 돌아오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이 5월달 그러니까 갭 상승을 했죠. 이때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올지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실적의 발표가 굉장히 잘 되면서 큰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8월달 그러니까 이때쯤 발표가 됐으니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이제 잘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한 2배 넘게 좀 올랐죠. 그리고 사실 3분기 실적은 이 11월 달에 나왔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오른 기대감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망감으로 5만 원대까지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좀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보자면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8월까지는 계속 좀 홀딩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았었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너무 급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이 구간에서는 쌍봉을 그렸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좀 좋았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도 충분히 그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신호가 일단 쌍고점이 첫 번째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쯤에서 대주주 매도가 좀 있었고 이평선들 그러니까 5일선도 깨고 20일선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리스크 관리도 하는 것이 좀 옳았었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을 좀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이제 2020년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딱 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 5만 원대에는 그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됐고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제 좀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고 그 실망감들이 다 반영이 된 뒤에 이제 2020년 2분기,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오히려 지금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원익 IPS라든가 KMW 그런 그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사실 2020년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막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2019년 4분기는 이미 실적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첫 번째 2020년에 1분기가 실적이 5월달 정도에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무난하게 나오고 2분기 실적이 8월 달에 나오는데 굉장히 레포트처럼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때의 모습이 비슷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횡보한 이후에 그 8월 달 2019년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단기간에 한 20-30% 좀 올랐는데 지금 구간이 약간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이제 7만원, 8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예전에 전고점 8만원대, 8만원을 넘고 충분히 10만원까지 목표가 KMW 10만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2020년 1분기 실적이 좀 무난하게 나오지만 2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8만원 전고점을 뚫지 못하겠죠. 뚫지 못하고 이제 쌍고점을 이루고 그대로 쭉 하락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주가의 흐름, 주가의 모습을 좀 보면서 앞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겠구나, 잘 안 나오겠구나를 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를 받을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혹은 지지를 그냥 뚫고 계속 신고가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간접적으로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 뭐 2019년 4분기라든가 2020년 1, 2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이게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미리 주가를 땡겨서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한 2019년 대비해서 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50%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6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7만원, 8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주가가 선 반영이 많이 된 그런 삼성전자나 어떤 반도체 주식보다는 5G는 아직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5G 종목이 앞으로 1월 말이라든가 2월 초에 이슈들도 더 많고 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주 좋은 그런 매수 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KMW 차트를 좀 보면서 2020년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2020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특히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6만 원에서 8만 원, 8만 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오르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다면은 8만 원에서 그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고 그대로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2분기랑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만큼 나오진 않겠구나라고 유추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22평선이라든가 62평선들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